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조금 있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체류 당시에 아베 일본 총리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밀감을 과시했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큰딸 이방카의 지나간 생일까지 다시 챙겨주고 트럼프 대통령의 손자가 좋아한다는 일본 개그맨은 식사 자리에 초대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과잉 접대라는 비판이 일었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일본의 행동, 외교라는 건 옳고 좋고 싫음, 옳고 그름, 그리고 정의, 부정의 구분해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행동은 자신들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데요. 외교는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결코 호불호나 옳고 그름에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 오늘 우리나라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을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그 점이 주목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방한을 하는데 역시 주제는 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 문제, 그리고 한미 FTA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그 한미 공조 문제가 이제 아주 주요하게 다뤄지겠지만, 그러나 한미 FTA 등 그 통상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의 관계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그 아베 일본 총리와 그 찰떡궁합을 과시를 했던 이 트럼프 미 대통령. 그러나 어제 그 정상회담 등에서는 그 무역 문제를 좀 강도 높게 제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과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불공평한 무역 관계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 대일 무역 불균형 개선, 그리고 그 적자 해소의 필요성을 이제 직설적으로 역설을 했는데요. 이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그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도 이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그 발언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25년 만에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아시아 순방 전에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을 거론한 만큼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못지않게 이 통상 문제 집중적으로 좀 거론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또 우리의 필요로 한가,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그러게 될 것 말이죠.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의 탈당파 9명, 어제 통합파 9명이죠. 어제 네. 탈당을 선언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파냐 탈당파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말이죠. 예. 자유한국당 복당은 이제 9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이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 탈당파 의원들 이 강길부, 김용태. 알이 깨지는 아픔이 없이는. 그런가요? 예, 네. 예. 알을 깨는 이런 건가요? 예. 네. 이 강길부, 김용태, 황영철 의원 이 세 명이 공동명의로 이 바른정당 의원과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무차별적으로 보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당에 남겠다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보내서 이게 예의에 맞는 거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려는 뜻이 있는 분들은 8일 오전 10시까지,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 바른정당 탈당계와 자유한국당 입당계를
김용태 의원실 팩스로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라고 하죠. 자유한국당 탈당계는 8일 오후에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당계는 9일 일괄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그 당 대표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행보가 좀 주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탈당 성명에는 애정대로 그 참여를 했지만 탈당은 13일 이 전당대회 이후에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이 바른정당의 그 박정아 수석 대변인 이들의 그 탈당 선언에 대해서 아프다, 참 많이 아프다. 이런 성명을 좀 논평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서도 그 우리는 꿋꿋하게 따뜻한 기획 보수의 길을 가고자 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또 이 탈당하신 분들이 가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여기도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어떻게 정리가 될지 정비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당원 152명 명의로 법원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출당 정지 및 홍준표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제 그 제출이 됐습니다. 또 최고위원회에서는 그 홍준표 대표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제명 처분을 그 강행한 데 대해서 일단 정우택 원내대표가 일방적 강행 처리는 그 당에서 지향해야 할 운영 방식이다 이러면서 그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이 친박계죠. 그 김태흠 그 최고위원은 그 원천 무효라고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역시 그 자진 탈당 권유를 받고 이 홍준표 대표와 그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 서청원 의원 어제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 청산 대상 구태 정치인 홍준표를 놔두고 당을 떠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홍준표 대표와의 그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고요. 홍준표 대표 당원 152명이 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서 이 잔박들이 준동하여 당대표 직무 집행 가처분 신청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그게 통하는 세상일까요? 이러면서 그 정면 돌파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요, 도미노 현상이에요. 지금 국민의당도 말이에요. 예? 지금 이 바른정당이 이렇게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지니까 네. 이게 자유한국당 숫자가 늘어나지만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하고의 통합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이제 공격을 하는 쪽이 생기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 나가라. 그리고 일부 당원들은 뭐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죠. 그래서 네.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도미노 같은데 또 이제 당연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과의 그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성엽 의원이 3선의 그 호남 중진이죠. 먼저 그 당의 더불어민주당이 그 안민석 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이 적폐청산의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이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고 그 반성하고 자숙해야 하는데 같이 경쟁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그 직설적으로 비판해서 개인적으로나 그 당으로나 얻을 게 뭐가 있느냐. 적폐청산은 당연히 그걸 철저하게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러면서 안철수 대표의 그 중대 결단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이제 요구를 한 거죠. 네. 그러자 그 이스라엘을 그 방문 중에 있는 그 안철수 대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의 한 중진 의원께서 그 대놓고 저를 공격을 했다. 당의 행보와 그 장래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자신의 그 당선인이 비정상이면 그 선출한 당원이 이 비정상이라고 보고 계신 건데 그런 정도라면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좀 불편할 거란 생각마저 든다. 이러면서 유성엽 의원에게 그렇다면 그 당을 떠나는 게 낫겠다.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 또 모두 함께 가기를 그 강렬히 희망하지만 응당 가야 할 길을 그 비정상으로 인식을 한다면 끝까지 같이 못할 분이 있더라도 가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당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분들이 당을 떠나는 게 맞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호남 쪽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근데 둘로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초재선 의원들은 비교적 지금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쪽하고 좀 어떻게 하는 걸 뭐 그렇게 반대를 안 하는데 중진 이상들이 이제 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오히려 네. 큰 거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여기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당시 새누리당입니다.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의 출처. 이것이 당시 청와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네, 어젯밤 늦게 한 9시경에 그 이제 보도자료 이렇게 발표가 좀 됐었죠.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 대북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을 해서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이제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문건이 2012년 대선 때 청와대 그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그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 즉 그 북방 한계선을 포기했다 이런 그 새누리당의 그 정치 공세로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그 문건을 그 정치권과 그 언론에 유출한 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그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그 수사를 의뢰를 했고요. 또 2013년 6월에 그 NLL 그 포기 논란이 그 정치권에서 그 재현이 되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이 자의적으로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직원법의 그 비밀 엄수 위반으로 다시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통합하라고 불렸던 의원들, 저희가 방금 그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보수야당발 정계 개편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합집산의 도미노인데요. 자, 이것이 어디까지 여파가 갈지 대선 전부터 국민의당과의 연대 통합을 주장하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른입니다. 예. 지금 바른정당의 통합파라고 그러죠. 예. 네. 통합파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난 1월, 올해 1월 말경이었죠. 1월 20 며칠 날, 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그분들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부터 국민께 사과한다. 국정농단과 비리에 대해서 반성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정리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명분으로, 통합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참, 그렇네요. 이 정치라는 게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행동도 하고, 그리고 뭘 할 수 있는 법인데,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탈당시킨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통합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명분도 약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인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 말씀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지지율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지율이 약간은 오르겠죠. 근데 지금 새누리당 10%대에 머물러 있는데, 예. 그걸 탈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이게 국민들 정서를 받아가지고 과거에 자기들이 누리던 40%대 지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지금 새누리당, 과거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또는 이 바른정당에서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없어요. 예. 이래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힘들죠.
과감하게 내가 이 사태에 책임지겠다, 물러나겠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하태경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 네.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최고위원은 그러더라고요. 지방선거를 생각해보면 기호 4번보다 2번이 낫기 때문에 간다. 그렇다면은 지방선거에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방선거에 결국 야당이 두 개 되는 것보다는 하나로 돼서 나온다면 효과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런 상황은 나오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국정농단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야 그때 국민들이 이 새누리당, 과거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변했구나, 그게 이제 뭔가 되겠구나 하고 지지를 할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도미노가 될 수 있는 게 바른정당의 잔류파 의원들하고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그런데 지금 호남 쪽 일부 의원들은 그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게 자칫하면 이 제1당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116명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몇 명만 더 가면 이제 뺏기는데, 그렇다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안 되면 원하는 의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도미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국민의당과 우리는 같은 뿌리였다는 건 다 맞는 사실이고, 그리고 국민의당에 있는 많은 수의 의원들이 우리 당과 거의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당정만 다를 뿐이지 상당 부분 우리 당과 같이 하고자 하는 의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어떤 판단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사납죠. 지금도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보는 시각에 따르고 있는 국민의당 분들, 이분들은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안철수 대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은 금방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당 내에도 국민의당과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게 걱정이고, 그래서 또 정치에는 서로 경쟁 관계가 있거든요.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과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합치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 되면 이제 의원이 바뀌게 되고 국회의장 선거, 그다음 상임위원장 선거 이런 논쟁이 있고, 또 올 연말만 하더라도 그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로서 전국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서 숫자가 우리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죠. 국회의장 등등 다 이게 숫자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 우선 당장 처한 입장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당과 우리가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함께 합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그게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는 동교동계의 막내다, 이런 얘기, 막내시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당 내에도 동교동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국민의당 동교동계하고 좀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세요? 가끔 만나서 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을 달리하면은 그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상황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합쳐야 된다 생각한다면은 뭉쳐지리라 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제가 두 가지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첫째, 지금 오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한테 누구는 오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수적으로 부족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당신 오는 건 난 싫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만은,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이건 당대 당으로 합치는 게 제일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들만 합치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건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실 분들이 대략 예를 들자면 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 도미노 현상이라는 거, 근데 이게 아까 서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전이 아니라, 예? 이게 뭐 그런 게 있으려면은 최소한도 이 공천 같은 거, 지방선거 공천 같은 거 마무리되는 시점 한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지금 이게.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함께한다. 이 원칙과 이 명분에 맞춰야 한다 생각해요. 근데 선거에서 이기는 게 국정 안정 도모에 또 유익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연말 안에 함께 가는 것이 그게 이 국민 보기에도 좋고 선거를 앞두고 이 집산하는 모양새보다는 국정을 단단하게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하자. 이 명분에 함께 해야지 무슨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안철수 대표가 전국을 보는 시각이 좀 올바른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자신이 대통령을 희망한다면은 어떤 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정치관, 자기 가치관, 이게 기본적으로 실려 있어야 합니다만은, 안 대표가 보고 있는 전국의 흐름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당 이 그릇 가지고 다음 집권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만이 그게 이 큰 고기가 되고, 대어가 되고, 그리고 뭐가 되는 거이지, 작은 그릇에 어떻게 큰 고기가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안 대표는 스케일을 크게 해서, 그리고 품을 넓혀서 큰 물에서 놓을 각오를 해야만이, 그래야 무슨 대선에 가든지 뭐가 되든지 하지, 시각에 협소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지금 주사파와 전대협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커피와 치맥만 하고 안보와 경제는 못 챙긴다. 이런 비판에서 주사파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거 참 철기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게 또 색깔론이 또 이렇게 가동시켜 보겠다 하는 생각인데, 국민들이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이 김정을 따라가겠다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그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논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맞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착각도 참 대단한 착각입니다. 국민들이 이미 다 그런 이 색깔론에 대해서는, 색깔론을 씌우는 사람은 색깔론을 볼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들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반미 단체들의 반미 시위 한 220개 단체 정도, 물론 숫자는 많고 인원수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미 시위 같은 것들이 지금 예정돼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트럼프에 대해서 저는 반대예요. 트럼프 잘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반미로 해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 김정은이 저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도 한국의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봐야 되고, 중국도 한국의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이익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입장인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이번 주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위크란 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미,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미일, 미중 정상회담까지 잇따라 열려서 이 동북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12시 정오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죠. 도착하자마자 평택 주한 미군기지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뭐 당초 깜짝 놀라게 될 일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일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관련해서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내셨죠.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용어를 쓰는 그 행태가 좀 자극적이고, 예.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발언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호기심도 갖고, 예. 또 일부 걱정도 할 수 있겠지만, 예. 뭐, 동맹인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땅에 나가가지고 뭘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할 일이 있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 도발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 핵 문제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좀 나서주도록 촉구하고, 이런 정도 수준의 행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아베 총리하고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미국과 네. 일본이 주도해서 대북 압력을 최대한 높여나가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뭐 이런 얘기고, 일본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 이 얘기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적어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100%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처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본 땅에서 미국 대통령이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맥시멈 프레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을 최대한 압박을 해서 핵 포기 결단을 끌어내겠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뭐 지금까지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또 압박을 하던 설득을 통해서 어쨌든 북한을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그 압박의 수위를 최대한으로 높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일이 100% 공감을 갖고 공조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일단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본 가서 일본이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과잉 접대다 이런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런 일본의 이게 사실 전략적 접근이거든요.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평가하십니까? 일본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부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처음으로 만난 외국 지도자가 아베였고, 뉴욕에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미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트럼프 딸 이방카가 며칠 전에 일본 가서 행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보면은 일본의 이런 정부와 관료들이 움직이는 민첩함, 또 세밀함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많이 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좋고 싫음의 문제도 아니고 필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말이에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번 오바마 행정부 때 아태그 무역협력협정 TPP를 만드는 것을 사실 주도를 해가지고.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외교적인 공을 들여서.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그거를 닥쳐버렸거든요.
그 일본으로서는 얼마나 그 TPP에 쏟아부은 정치 외교적인 자산. 그렇죠. 또 이런 체면 손상. 예. 이런 게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걸 다 억누르고 표시를 안 하고 오로지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대통령과 저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명분이고 원칙을 다 치우고 실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도 좀 다시 한번 예. 일본의 외교, 일본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성훈 원장님께서 이제 보실 때 이제 우리나라 왔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네. 우리가 좀 얻어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는 것은 그 예. 한미 관계가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일 관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 걱정들 하고 계시고요. 예. 또 북한의 핵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세한 부분들에서 그 차이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 간에 여러 가지 좀 의견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서 예. 전체적으로 FTA 재협상은 물론이고 한미 관계를 둘러싼 전체적인 그 전반적인 상황들이 좀 딱딱 미일 관계처럼 맞아 떨어지는 그 안정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핵 문제하고 이런 군사적인 도발 위험을 또 차치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면은 이런 세간의 그 우려와 궁금증들을 불식시킬 수 있게 한미 관계가 철저하게 그 찰떡궁합처럼 잘 맞아 떨어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에서 그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만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좀 같은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그 공조가 좀 확실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명이라든가 그런 그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삼불 원칙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맥메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한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삼불 원칙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외교부 장관의 그 삼불 원칙하고 그 전날인가요? 국가안보실에서 발표한 사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 네. 공동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문건을 처음 보고 나서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권과 국가 자존심을 중국과 타협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미국도 그 문건을 접하고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접하고서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 한국의 국가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맥메스터 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위기 상황이 6.25 전쟁 이후에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 정도의 심각한 안보 상황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나라를 지켜야 돼야 할 그런 입장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하겠고 저거는 안 하겠고 네. 하는 그런 입장을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굳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사드를 포함해서 국가 안보가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좌고 우면하지 않고 서로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겁내지 말고 나라가 있어야지 경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원칙 있고 당당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 균형 외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마찰을 가져야 할 필요 없지만 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책임을 져야 될 나라입니다. 사실 육자회담 10년 하면서 중국이 다 그걸 주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왔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마치 오리발내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가지고 우리가 안보 대처하기 위해서
무기체계 좀 들어놓겠다는데 안 된다 그러고 경제 보복하는 게 그게 책임 있는 대국의 행동입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중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걸 하면서 나가야지 중국에 얕보이지 않고 우리가 국가로서 자존을 지키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한미가 그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그 협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재작년인가 아마 협상을 해서 이제 합의가 됐었고 그것이 영구히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분담금 협상이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 경제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뭐 방위 분담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거는 이제 양국 간에 합의된 절차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우리가 수렴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 될 문제이지. 예. 그거를 굳이 이렇게 뭐 어떤 그 핵심적인 또 어떤 그 첨예한 한미 간의 이익이 대립하는 첨예한 문제로 부각시켜야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북한 문제 얘기하고 그것과 맞물려서 한미 FTA 개정을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거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경제와 안보의 이 복잡한 함수 관계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FTA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미국 내에서도 그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한반도 안보 또 한미 동맹 관계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공조하고 또 한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으로부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FTA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그 논란이 있었을 텐데. 예. 문제는 트럼프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내 그 지지 세력이 있는 거고. 예. 그 지지 세력에 화답할 수 있는 자기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을 이행해야 할 정치인으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어찌됐든 뭐 그런 입장을 통해서 FTA 재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런 당면한 안보 현실, 또 중국으로부터 겪는 어려움, 이런 것을 최대한 어필을 해서, 예. 우리 어려운 처지를 최대한 어필해가지고, 한미 동맹 관계를 좀 발전시키고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FTA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혜를 발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정치도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환대를 했는데 우리도 물론 국빈 방문 25년 만이라고 하는데 좀 우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뭐 손님 모시는 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미덕이고 전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 모셔야 되겠고 다만 뭐 지금 집회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 하고 예. 또 행안부 장관이 집회를 이렇게 좀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리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고 예. 그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예. 우리 국빈이 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반대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가 이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